그런 밥상을 받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밥 한번 먹자! 우! 우와! 예. 우와! 우와, 와. 와.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되게 네. 의미가 있어요. 어떤? 18화인데 오늘 이렇게 딱 좋은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좋은 의미. 좋은 의미예요? 저는 1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 오늘 그 18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화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야, 어머. 마치 관객들이 대단해요. 마치 짠 것처럼 바로바로 그냥 리액션이 터지네요. 어흥. 네. 근데 원래 오늘 그 원제목은요. 네, 뭐예요? 떡 특집이었어요. 오, 떡. 네. 파르르 떡이요. 아니 자꾸 네. 대기실에서 꼭 그 중학생처럼 있잖아요. 괜히 뭐 그 연상되는 단어 있으면 막 까르르 웃고 자기도 막 떡 이러면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언제 거예요. 떡떡 그랬어요. 좋아했잖아요. 너 그 떡을 왜 그래?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나 교수야. 먼저 처음 시작할 이야기는 도대체 떡을 언제부터 먹었을까?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궁금해. 이게 그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먹는 게 이게 그렇게 5,000년 그 한민족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보통 한 5중기 그 정도부터 우리가 밥을 먹은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해요. 그 이유는 무쇠로 만든 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하려면 삼국시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솥을 만들 수 있는 그 무쇠 토기였죠. 네, 그 전까지. 무쇠로 가지고는 칼이나 창을 만들어야지 이게 속까지는 만들 수 있는 만들까지는 못했던 거죠. 밥 이전에 먹었던 주식이 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 밥 이전에 떡이 먼저다. 그러니까 그것도 쌀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쌀이 많지 않았어요. 수수, 기장, 맞아. 보리, 콩, 조. 잘하네. 역사씨가 그거 아는데 뭐 조. 중감해. 아니 왜요? 이상하신 분이에요. 자, 삼국유사에 소개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자, 상궁유사. 네. 아니 갑자기 조혜진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참 밥보다 떡이 먼저라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자, 상궁유사의 시간 벌지 말고 빨리 얘기해. 상궁유사의 떡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 서기 17년 남의 왕이 죽자 노래와 탈이라는 이 두 분이 서로 왕위를 놓고 이렇게 막 싸웠대요. 양보를 하는데 왕위를 서로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왕을. 네가 해, 아름답네. 네가 해. 네가 그렇죠. 해라. 그런데 이 타레라는 분이 성지는 치아가 많다고 하니 떡을 물어서 시험하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누가 더 이빨이 많냐. 그래서 이빨 많은 애가 왕이 되자. 그러죠. 자, 그럼 우리 이빨이 누가 더 많은지 한번. 이게 옛날에 이게 이빨을 제대로 간수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에야 뭐 치과 가가지고 맞아요. 다 이러지만 틀리 아니시죠? 이게 밴드 이빨이야. 이제 이빨을 오복 중에 하나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옛날 삼국시대에도 이빨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튼튼하다. 오빠다. 그래서 장수의 그 근본이 되고 하니까 복을 타고난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 그러면 그런 복을 타고나야 한다. 그래서 이빨수가 몇 개인지 보자. 그런데 입 벌려가면서 확인할 수가 그래서 없으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입을 쫙 벌리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떡을 가지고 씹어서 이빨 자국을 보는 거죠. 몇 개인가 보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밥이 먼저라고들 생각하는데 밥이 아니라 떡이 먼저고 삼국유사 때부터 이미 떡을 통해서 왕을 뽑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을 정도로 떡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착돼 밀접하게 그래, 관련이 있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떡의 이제 다양한 의미들을 그렇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떡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저는 잔치, 잔치, 공동체. 공동체. 네. 그거 맞아. 특별한 날 빠지지 않는 떡들이 좀 있잖아요.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면 어떤 떡을 먹습니까? 그렇죠, 시루떡이죠. 가장 쉽게 고전적인 떡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시루에 앉아서 찌기만 하면 끝나는 떡이죠. 원시적인 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떡 나눈다는 그런 공동체 정서에 가장 적합한 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스를 이렇게 겉에 고물로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주술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팥이 그 악귀를 맞아요.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 이게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떡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태어나자 보통 이제 100일 때 맞아요. 100일 100일 떡. 단지 때 100일 우리 때 처음에 배일 떡 하죠. 그 100사람한테 다 먹여야 된다고 옛날에 이야기했어. 아, 떡을 그래서 해서. 백일떡이에요? 네, 100명의 100일에서 사람들한테. 백일떡이 아니라? 아니, 아니에요? 100일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은 100사람한테까지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그게 지금 현재도 남아 있는 게 우리 남녀가 이게 딱 사귈 때 100일 되면 100명한테 100원씩 받잖아요. 그런 거 있어? 미친 나라예요. 아니에요? 부산에 아, 잠깐만. 진짜로 100일 돼서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뭐 그래요? 있죠. 그럼 100명한테 100원씩 걷어가지고 오, 난 우리 때는 없었던 나는 일이야. 처음 그러니까 들어봐요. 우리 막 100원 달라고 막. 오. 아, 그래서 막 그래?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뭐 둘이 이제 뭐 사 먹고. 여기 한 반 정도는 그게 뭐야 이러고 있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네네 이러고 있어. 아니, 모르신 분들은 좀 되게,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올다신 분들이네.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어. 네네. 백일떡. 돌 되면 또 돌떡 해야 돼요. 돌떡. 나눠 그렇죠. 줘야 되죠. 맞아요. 뭐 어른이 돼서 뭐책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책거리 한다 요즘은 그러죠. 그러죠. 네. 요즘 뭐 책거리가 없어졌는데 뭐 서당에서 공부해서 책 한 권 뗐다 이러면 있잖아요. 떡을 해서 돌리고 했었어요. 그리고 결혼해도 떡하죠. 해가지고 떡하죠. 그럼요. 죽고 난 다음에도 떡. 죽고 난 다음에도 떡을 한다고요? 제사상이라 떡 올리죠. 아, 제사떡.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뭐 칫솔 이런 데 명절에 맞춰서 다 떡하고. 근데 조사해보면 오늘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네,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최고의 궁합이네요. 아 죽이네요. 어떻게 18화를 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오늘 처음 하는 사람들처럼. 몇 가지 조사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루떡 이사하거나 개업하면 시루에 떡을 찌는 그 시루떡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아기 100일에는 백일떡. 백일떡을 하는데 백설기나 인절미 그리고 수수팥떡 그리고 오색 송편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얘기해 볼까요? 자, 백설기, 백설기는요 신성과 장수를 기원하고 인절미, 단단하게 자라라. 아, 인절미 아이가. 아이가 단단하게 자라라. 수수팥떡. 팥고물로 액을 면하게 한다. 음. 그 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오색 송편. 만물의 조화를 기원한다. 오. 뭐 이런. 얘기 아니 보고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야. 에? 나도 잘 모르는 그래 이야기야. 물어보려고 했는데. 뭘 또 둘러. 그럼. 자, 두 번째. 이렇게 뭐 나눠 먹는다. 잔치 의미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떡하면 떡값, 뇌물 뭐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죠. 원래 사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떡값은 말 그대로 떡을 한번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인사치레로 건네는 것을 떡값이라고 한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떡값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뭔가 좀 비리, 뇌물 이런 거랑 이제 연상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좋은 의미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뭐 떡값이나 해라 하면서 용돈 정도.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떡값도 많이 있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우리가 뇌물 이러면 이제 또 떡값이라고 그렇죠. 하죠. 떡값의 이제 두 번째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는 돈. 그러니까 폭력적 뇌물의 의미도 이제 떡값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떡 한 번 해먹을 돈치고는 이제 되게 좀 큰 돈이지만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 뉘앙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떡값이라고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개념을 떡값이라는 말로 개념을 모호하게 흐려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도 큰 문제가 안 되고 걸려도 떡값이라고 떡값 얘기하면 썼어요. 피해가는 그 액수의 여부와 상관없이 맞아.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런 애매한 규정들 때문에 혹은 없는 규정들, 없는 모호한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떡값이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혹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네, 근데 우리 원래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음식 좀 먹으면서 하거든요. 오늘 근데 왜 안 먹어요? 좀 뒤에 그러니까 있어요.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먹는 신이 없어 이게. 먹는 신이 있어요. 먹는 신 없다잖아요. 설마 선생님 이거 바라만 보겠어요. 떡을 앞에 아니 놓고. 원래 술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보통 술 한 잔 술떡 들어가야지. 이렇게. 자, 세 번째 떡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 떡하면 떠오르는 바로 성!
네.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반응이 그러니까요. 아니 관객들이 돈 받고 오는 방청객들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리액션들이 다 좋은지. 이게 떡하면 그 옛날 영화들 보면 항상 이게 물레방아까 이게 방앗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 현아 씨가 출연하는 그런 유의 아, 옛날 저 60년대 물레방앗간에 출연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유의 그게 이제 현대에 가면 네, 그 네. 현아 씨가 찍었던 무슨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지만 그 배경이 예전엔 물레방앗간이었던 이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이게 맞죠? 밤에 이렇게 몰래 남자가 이렇게 만나서 쓱 들어가는 데가 보통 근데 물레방앗간이고 왜 하필 물레방앗간? 동네 별 군데가 없었어요. 별때 갈 데가. 저 영화 하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싹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상징이 자, 있죠, 보통 그렇게 영화 내가 좀 그런 영화를 많이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는 예의 나왔어요. 보통 보면 그 남자가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키스씬이 약간 있고 옛날에는 키스씬도 잘 없었어.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르륵 넘어지죠. 쓰러지면서 그 화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라지죠. 남녀가 스르륵 네. 없어지죠. 그럼 요 화면이 옆으로 쓱 돌아. 그럼 물레방앗간이 궁덕궁덕. 되게 디테일하시다. 선생님. 쿵덕쿵덕. 우리 작가가 이 대본을 쓰면서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쓰면서도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어, 어, 어. 그 썼다 지웠다 하길래 제가 일로 내놔봐 그러고서 봤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떡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왜 하필 성관계를 떡이라고 할까? 그래서 두 가지의 설을 나름 만들어냈어요. 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한번 보죠. 왜냐면 네. 내가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죠? 그랬더니 아, 설이 그래요?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대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설. 첫 번째. 모양 파생설. 뭐야 이게? 모양 파생설.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모양 파생설. 에이, 네. 아, 작가가 그래, 쓴 거예요. 네. 절구에 떡살을 넣고 절구 방아를 찢는 모양이 그것과 비슷했어. 근데 이거 진짜 모양 파생설. 나는 좀 지금보다 다 상상했죠 지금. 하는 아니 거 이게 보니까 중요한 게 상상한 뭐냐면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두 번째 소리 파생설. 읽어드릴까요? 네. 아니 작가가 신혼 여자 작가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쓰더라고요 이 한 문장을. 근데 설 이름도 되게 잘 지었네요. 소리 파생설. 네. 자, 떡 칠 때 발생하는 떡 치는 소리가 그것을 할 때 나는 소리가 비슷해서. 깜짝이야. 왜 이렇게 하세요? 치는 거 깜짝 놀랐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도 오래 앉아 있었어요. 네. 이 작가가 신혼이라고? 네, 속에 앉아 있네요. 앞쪽에서 오늘- 두 번째.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진짜 공감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모양이나 소리에서 파생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떡이라는 게 성관계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아니 또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저희 선배 중에 되게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 개그우먼 한 분이 계세요. 그래요? 진짜 얼굴도 너무 순진하시고 캐릭터 진짜 그분은 원래 캐릭터 되게 순수하신 분이세요.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개그맨 시험 칠 때 도대체 뭘 했냐. 근데 그분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불렀대요. 개그맨 시험 쳤을 때. 그래가지고 이 수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로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럴 때 한 번씩 잘 웃어줘요. 되게 안 웃으시네. 되게 점잖으시다. 그게 웃기지 않아요? 수화를 잘 몰라서 그래서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안 웃겨? 당신은 그 사랑은 원래 이거죠 이게. 그렇죠. 이거죠. 이건데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했다가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다. 대단하네. 누군지는 못 밝히겠네요. 자 여기 그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웃으면 내일 수업할 거야. 아니 뭘 그래? 아니 웃어야지. 약속이 아니 막 배꼽 있었구나. 이렇게 막 배꼽 좀 간수 잘하면서 웃어야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배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이걸 했대요. 자 우리가 원래는 이제 시루떡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루떡 대신에 호박
백설기를 가져왔습니다. 호박 백설기를. 백설기. 네. 호박떡, 호박 백설기. 자,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맛이에요? 대박이에요. 그 시루떡이 그 쌀로 만든 시루떡이 있고 요즘 쌀 가루가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묵은 정품이나 수입쌀로 만드는 쌀 가루를 가지고 하는 떡집들이 있어요. 네. 그 두 개의 맛 차이가 어떻게 나냐 그러면 떡을 씹어서 약간 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침에 금방 녹아요. 그 떡이 그러면서 끄끄러움이 없이 그냥 스르르 풀어져요. 시루떡 쌀로 한 것은. 근데 쌀가루로 한 것은 약간 마분지 씹는 것처럼 뿌덕뿌덕하면서 침으로 풀어졌을 때 알갱이 같은 게 이렇게 남아요. 거칠거칠한 게. 이게 보통 쌀가루로 한 떡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맛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맛있는 떡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시루떡 먹어봤고요. 우리 뭐 원래는 실동 얘기를 미쳤는데 패스하고 네. 가래떡으로 한번 가볼까? 가래떡? 아, 가래떡. 근데 가래떡은 왠지 좀 이렇게 떡 같지 않은 떡 아닐까요? 왜? 가래떡 좋아하시는 분? 가래떡 이거 불로 구워가지고 꿀에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이거 제일 공감하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동안 한 거 중에 자발적으로 터진 거 처음이야. 제일 공감하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왠지 그냥 맵쌀이네. 그러니까 쌀 남아가지고 해서 먹는 것 같은데. 에이, 이 사람이. 달지도 않고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쌀 맛이 굉장히 중요하지. 자, 가래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래떡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어떤지. 이것도 장인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거예요. 가래떡은 또 이거 꿀에다 하나 찍어야 꿀에다 찍어 제맛이지. 먹어야 제맛이죠. 자, 앞에서 맛을 보실 때 한번 자 누가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가능하면 이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없네요. 자, 그래요. 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괜찮아요? 자, 제가 객석에 오늘 구경 온 남모르는 남자 관객 한 분에게 한번 꿀을 찍어가지고 네.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으로 하세요. 자, 어때요? 그렇겠지. 어떤 맛이에요? 이 가래떡은 원래 이렇게 찍어 먹기 위한 이런 용도가 아니라 그럼요. 이거 떡국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가래떡은 맵쌀로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맵쌀이죠. 보통 다른 떡들은 찹쌀도 쓰고 뭐 그러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건 맵쌀로 요즘은 이제 방앗간에 보면 이 기계가 쭉 뽑아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왜 그래? 나 진짜 뭐 너 때문에 상상해? 뭐만 얘기하면 다 맨날 그런 식으로 뭐 몰고 이상한 걸 와. 상상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저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냥 떡을 씹었을 뿐인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아니, 되지? 아니, 아니 이거 떡 먹을 때도 그냥 조신하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먹잖아. 내가 언제? 억울해. 네, 선생님 그래서요. 선생님. 아니 근데 길쭉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그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보통 맵쌀을 가루를 내서 쪄서 그걸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밀었어요. 길쭉하게. 그걸 조금 말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떡을 쓰는 이 거죠. 모양 자체가 원형이라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용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꾸덕하게 말려서 그러니까 떡국 썰어서. 국을 끓여 먹기 위해서. 이제 그대로 바짝 말리면 오래 보관을 해요. 옛날에 뭐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뭐 이런 걸 상상을 하면 쉽게 그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바짝 말려놓은 것을 보관하다가 그늘에 서늘한 곳에 밥 때 되면 그거 넣고 그거 끓이면 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해 먹는 떡국은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떡국 뭐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되게 유치하게 나 세 그릇 먹어서 나 너보다 3살 많아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꼬맹이 때 그런 거 했어. 나 5그릇 먹었는데 나 100그릇 먹었는데 막 이런 꼬맹이 거. 때 정말 여러 가지 하셨네요. 고마워요. 가래떡은 왜 가래일까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뭐 딱히 근거는 없다. 다만 이제 떡의 생긴 모양새가 밭이나 논을 가는 그 가래의 길쭉한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정도로 추측할 뿐이다. 자, 송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송편 이번에는 현아 씨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송편 좀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저는 여기 아이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맛있어. 자, 전달. 자, 뒤쪽 분들도 좀 드릴게요. 여기 뒤쪽 분들이 좀 못 드신 것 같아갖고. 여기 반응 좋네. 자, 여기. 감사해요. 언니 너무 이뻐요. 큰 떡 줘. 여기 떡을 이렇게 막 떡 좀 나눠주고 주세요.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학생 하나가 저렇게 쳐다보면서 되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잘 드시네. 생수 좀 너무 주시면 안 잘 돼요? 드세요. 수고했습니다. 안 된다 이놈 자식아. 자, 우리도 하나씩 먹어보죠. 그럴까요? 자, 현아 씨, 편에 뭐 넣었지? 아니 안 넣었어요. 와사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맛있다. 자, 저도 이렇게 하나. 주면 좋아야 되는데 뭔가 맞아. 불안하지?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꽤 난. 뭐요? 뭐야 이거? 아, 꽤. 뭐야 이거? 깼네. 왜 내 입에 또 건데? 맛있어. 네, 저도. 맛있어요, 선생님? 황 선생님 자기의 존재감을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먹는데도 이렇게 목이 메이는데 저 앞에 있는 학생은 진짜 죽을 수도 있겠어요. 자, 송편은 어떤 날 먹었나요? 누가 얘기해? 보통 네. 그 추석에 송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추석에 송편을 먹기는 했는데 그 다른 절기에서도 송편을 먹었어요. 뭐 유두에도 뭐 유두 송편이 있었고요. 네? 유두? 뭐라고요? 내가 말을 못해. 아니 잠깐만. 아니, 난 없구나. 아니 나도 있지. 없어? 나도 있어. 없으면 웃기겠다. 아이고 나 왜 이러지? 아이고 나 미치겠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농경 시작하잖아요. 이제 일 시작할 쯤에 이 절기에 맞춰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노비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송편 빚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송편의 그 종류가 사실 두 가지를 오늘 갖다 놨어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송편.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거죠? 한 입에 쏙 네네. 들어가는 송편이고요. 그런 송편. 그리고 보통 이런 건 잘 안 먹는데 이거 이렇게 너무 좀 크다. 큰 송, 한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도 송편이 조금씩 다른 게 있대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모양이 좀 네, 제각각이더라고요. 퍼러네요, 송편이. 여기 네. 났습니다. 자, 강원도에서 만드는 송편은 좀 왠지 좀 강원도스러운 투박한. 저거 알아요? 감자 송편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쫀득쫀득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방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송편이죠. 알록달록 오색 송편. 네. 그다음에 제주도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주도가 좀 특이한데요. 보름달이에요. 둥그렇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저거는 그 월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름날에 맞춰지는 그런 그러니까 설이라는 게 우리는 하루 1월 1일 하루만 생각하는데 그 대보름까지가 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름 동안 내 놀아요. 이제 그 놀이 중에 하나의 것이 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떡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먹는데 그거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제주도 송편.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남은 이제 전라도 경상도는 이렇게 반달 모양. 그렇죠. 이런 모양. 좀 널쩍한 모양이죠. 널쩍한 음, 모양. 음. 자, 떡 얘기가 생각보다 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지 몰랐네요. 떡이. 깊숙이. 그러네요. 자,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또 이 얘기 빠질 수가 없어요. 떡법 기억하시죠?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네. 2010년에 건설업자 정모 씨가 검찰의 배신감을 느껴서 검찰과 인연을 끊고 싶다며 양심 선언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 25년간 검사 200여 명에게 금품과 향응 그리고 성적대 제공한 사실을 폭로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선생님? 예, 기억나죠. 이게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 아세요? 뭐 검사들한테는 그게
뭐라고 뭐 제재라든지 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검사 중에 한 명이 아마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지금 개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죠? 그 그러니까 외에는 바로 그냥 이런 어떤 편안하게 갔을 거예요. 이런 사건의 주인공인 두 사람, 네. 박기중 부산지검장은요, PD수첩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사흘 만에 돌연 사표를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서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아마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먼저 사표를 낸 거 아닐까. 선수 쳤네요. 이런 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사퇴 8개월 만에 버젓이 변호사 등록을 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이름의 고문 변호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가 있죠 또. 멘트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이 검사들이 모두 그 룸사롱에서 같이 술 먹고 불법 성행위 하고 이랬다니까 어떤 시민 한 분이 본인이 룸사롱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퍼포먼스 그렇죠. 같이 네. 다 나온 건데 그 당시에 PD수첩 취재 중에 한 업주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검사들로부터 장모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룸사롱 주인 여사장이 응. 검사들이 다 나한테 장모라고 불렀어. 그만큼 많이 드나들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떡고마 내가 니들 장모다 라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네. 사실 이 사람들 말고도 뭐 벤츠 여검사님, 맞아. 우리나라 특히 이 검찰이나 법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면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여기 있는 우리 다 합친 것보다도 잘 살아요. 그런데 흔치 않은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던 판사 한 분이 계시죠. 네. 여러분 영화 부러진 화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부러진 화살을 보면 그 실제 영화 소재가 됐던 게 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관련된 영화잖아요. 근데 재판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분이 공개를 했다가 그 지난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죠. 네. 그리고 서울 남부지법 판사 시절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네. 이걸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인 거죠. 네. 뭐 떡값 받아먹었던 검사들보다는 더 잘 사셔야 되는데 그 변호사 그 양반들은 다 변호사 개업해서 잘 살고 있을 텐데 그 양심적인 이런 판사 법조인이 변호사도 개업 못하게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선에서의 것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법에 대해서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 상식의 수준의 것들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해. 나는. 그래서 오늘 떡 이야기하고 떡검 얘기하다가 네. 이현영 판사 생각도 나고 그래서 혹시 나오세요? 모셨습니다. 이정현 판사. 와! 와! 진짜? 어서 오세요. 어머나 세상에. 자, 네. 우리가 지금 검사 얘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떡검 얘기 예. 이거 현직에 계실 때 벌어졌던 사건들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물론 어떤 법적 배경이 있는지 판단의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다 변호사 개업해서 혹은 자기 직분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분노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사실 그 변호사 등록에 관해서 법조문이 좀 허술하게는 돼 있기는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 관해서 이번에 그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근거가 됐던 조문이 직무상 행위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아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그 스폰서 검사 그분들도 결국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무상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없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거부 사유가 없는 셈이죠 결국. 그러니까 법이 좀 허술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걸로 따지면 사실 문제는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성접대를 받았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을 했던 그 두 사람은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한 건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인터넷에 떠돌던 각하새끼 짬뽕 한번 올린 이정현 판사님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꼼수면 붙어 있었을 텐데. 꼼수면하고 꼼수면. 예,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변호사 허가 안 난다. 그 부분은 근데 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문은 징계 처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직무상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도 자료에는 징계 사유하고 뭐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겠지만은 뭐 등록 거부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소명하라 그랬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봤어요, 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회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네. 이정렬이 뻗띵겼다. 예. 네. 사실 냈거든요. 냈는데 안 낸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왜?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러지? 등기로 보냈었어요. 인편 인편으로. 근데 왜? 배달 서구인가? 그 돈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데 어.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회에서 저한테 요구했던 게 이제 자료가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퇴직을 했다고 하니까 제 질병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법조문에는 병이 들어서 변호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게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 아는 이정렬 판사님의 병은 주부족진이에요. 요즘 되게 심각하게 시달리고 계신데요. 그거는 해결했고요. 네. 아, 그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힘줘서 설거지하면 이게 아마 뭔지 되게 알아요. 어머님들이나 저기 아마 고생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리고. 아이고. 해보세요 정말. 식기세척기 정말 좋습니다. 좀 궁금한 게 네. 왜 변호사회에서는 판사님을 변호사로 들어오는 걸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해요?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알 것 같은데. 저만 몰라요? 지금 저희가 이제 떡검 뭐 검사들의 비리, 비위 이런 거 있는데 법원에서의 그 판사들의 비리도 좀 있죠. 당연하죠. 판사들의 떡값. 네? 떡판? 네. 떡. 일단 어감이죠. 오늘 좀 오늘 뭘 붙여도 이상해요. 제일 많이 받은 게 추석 때 단감. 판사가 네, 박스. 막스. 예. 아, 뭐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어디 반품할 데가 아 그러니까 저기 단감이 있는 박스인 거죠? 단감 박스에 다감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난또 바닥- 단감 바닥에. 박스 안에다가 뭐 바닥에 저도 기대를 했어요. 처음에 금방 바닥을 열어보신 거 아니 아니야? 나는 바닥부터 사과 상자는 들어갔지 단감 박스 못 들어봤는데 나 경험했어 나. 뭐. 아니 예전에 어느 학교 특강을 갔어요. 네. 아유 뭐 고생하셨는데 딴 거 드릴 건 없고 그래서 딱 주더라고. 네. 그래서 보니까 화과자야. 그래서 아 봉투니 안에는 없겠구나. 그러고서 그냥 받아왔어. 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열었는데 그냥 화과자야. 내가 진짜 화가 났어요? 심지어 화도 나고 화가 났어요. 그 화과자 껍데기를 정말 카타칼로 다 잘라봤어. 뭐 이정현 판사님 그 판사 때부터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여러 좋은 판결들 많이 해주셨고 이제는 또 변호사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본인 먹고 사는 것도 하시고 또 소외되거나 혹은 좀 힘이 필요한 곳에 힘도 보태시는 중요한 일들 하셔야 되는데 모쪼록 이번 이 불미스러운 일 잘 헤쳐나가시고 또 앞으로 좋은 변호사로 우리 옆에서 좀 늘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판사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떡 하나 주시고. 떡 하나 주시고. 어떻게 이거 장수하실래요? 안 그래요? 야 흔들지 마. 왜? 흔들지 마. 왜? 모시동. 모시동. 모시동표. 장수하실? 저 근데 이거 네. 저기 설탕 안 들은 거. 설탕 안 들었어요. 네. 네. 저 설탕 밥 하시. 이걸 드셔야 돼. 이게 설탕이 없어. 그래? 아 흔들지 마. 자, 아니 이거 팥으로 끓여줘. 오케이, 이거 자. 장수하시길.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떡 이야기하고 또 떡에 얽힌 그 검사들 네. 어떤 비리 이런 거 얘기했고 또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어떤 한 전직 판사의 그 고뇌 슬픔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다시 떡 이야기로 좀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떡 맛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먹던 떡 맛이 아니다. 그리고 많이 선생님 달라졌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떡이 너무 싸요. 이만큼씩 주는데 이게 도대체 단가가 빠질까? 그
떡이 옛날에 떡방앗간에서 하던 그 재래시장에서 하던 그런 떡은 요즘 많이 없어지고 길거리에 보면 뭐 카페형의 그런 떡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게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쌀로 하는 이게 쌀을 그 떡집에서 직접 빻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쌀 가루를 가져와서 하는 그런 떡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 쌀 가루는 보통 그 묵은 쌀들, 뭐 맨전 묵은 그 나란미라고 해요. 옛날에는 정부미라 그랬는데 나란미. 나란미. 그다음에 의무 수입되고 있는 수입쌀 이런 것을 쌀 가루로 가공을 해서 그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떡을 하는 거죠. 이런 떡들이 보통 맛이 없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쌀 맛에 꾸덕꾸덕하고. 쌀 자체의 네. 문제다. 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 쌀의 향이 없어요. 아. 그래서 떡의 향이 없어.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맛이 없으니까 향이 없으니까 더하는 게 소금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보통에서 짜고 달고 이래요. 단맛도 설탕. 굉장히 강해. 맞아. 그게 이제 싸게 팔리는 거죠. 가격이 엄청 보통 싸더라고요. 우리가 그뭐 슈퍼 같은 데서 사는 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아주 싸요. 가공용 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을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떡집 맛있는 떡집을 고르는 떡을 고르는 방법. 네. 오,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 떡집이 그렇게 봐서 그 쌀 분쇄기가 있는가 없는가 요거 확인만 해도 있잖아요. 좀 떡이 그 집 거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쌀 분쇄기라는 건 분쇄된 쌀가루를 쓰지 않고 그렇죠. 거기서 빻아서. 쌀을 분쇄해서 쓰는 집을 찾아라.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그 쌀 분쇄에서부터 나오는 떡이라야 웬만하게 그래도 맛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떡이라는 거, 음식이라는 게 어쩌면 음식이 갖고 있는 본질이 있고 네. 맛 같은 게 이제 본질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이 갖고 있는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떡이라는 게 쫄깃하고 맛있다는 것은 그 맛이 그 말 그대로 그 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맛이라면 쫄깃하다는 게 맛이라면 떡을 나눈다는 건 그 음식의 가치겠죠. 그런데 맛은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맛있게 하려고 하고 그 식감을 살리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은 엄청 하는데 그 떡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거 아닌가. 맞아요. 미쳤나 봐. 왜요? 지금 아니, 스스로 너무 감동한 좋은 거예요? 소리를 해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어 지금. 아이, 근데 순간 지어낸 척하지 말고 굉장히 많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바로 생각이 났어요. 어. 떡을 야 이렇게 훌륭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못 써먹게. 제가 아, 이렇게 예. 초를 잘 쳐요. 이게 우리 전통 음식들을 자세히 음식을 그 먹었던 그래서 흔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그 우리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원형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산업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살면서 그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없어지는 것을 이 떡에라도 이거 먹으면서 그 생각이라도 한 번쯤 하면 그 공동체 정신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냐라는 질문 받곤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맛있을까 뭐가 맛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답은 있죠. 그러죠. 같이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그 맛없는 라면이라고 해도 그걸 같이 먹을 때는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 선생님 같은 미식가도 국물 한 모금만 줘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음식의 지조는 최고의 음식은 같이 먹는 거, 나눠 먹는 거.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네요. 그렇죠. 네.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정의로운 밥상을 받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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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 번 먹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배고프신 분 떡들 더 드시고 조용히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